나는 원래 너하고는 썸 타는 관계였는데 이 정도 스킨십은 허용된다고 생각했는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줄은 몰랐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만 무죄 주장을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 변호사 황수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20년간 경찰 생활을 했고요. 작년에 명예퇴직을 하고 법무법인 베테랑을 설립해서 지금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사 경력 중에서도 특히 여청수사 경력이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 의뢰인들께서 강제추행에 대해서 많이 상담도 요청을 하시고 제가 실제로 사건 수행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법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 그리고 폭행 협박의 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성립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습추행이라고 해서 폭행 협박이 먼저 선행되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폭행 자체가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도 기습추행이라고 해서 확립된 판례로 성립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습추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허리를 만진다든지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강압성이 심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만드는 건데요. 보통은 가슴을 만졌다거나 엉덩이를 만졌다거나 한다면 그건 강제추행에 성립함에 별다른 이유가 없겠죠. 근데 기습추행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상대방이 동의하는 줄 알고 어깨동무를 했는데 그게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줄은 몰랐다. 내지는 나는 원래 너하고는 썸 타는 관계였는데 당연히 내가 이 정도 스킨십은 허용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죠. 그래서 기습추행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무죄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만 내가 불송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에 대해서 우리가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추행 자체가 없었다, 내지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다는 말은 내 행동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행에 이를 정도의 어떤 행동이 아니다 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판례상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는 너무 가벼운 신체 접촉,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성의 허리 같은 부분은 어떤 분들은 허리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럽고 성적 모욕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허리 정도는 느낌이 별로 없다, 내지는 허리 정도는 누구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허리를 이렇게 감싸 안았다거나 한다면 그거는 추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월드컵 응원 같은 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막 이제 거리에서 응원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골을 넣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서로 부둥켜 안을 때도 있을 거고, 허리를 이렇게 감싸면서 응원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추행의 고의라든지 아니면 이걸 추행 행위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한데, 근데 그 상황이 아무리 월드컵 응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슴을 만지는 거는 이건 명백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추행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미묘하게 피해자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만원 버스에서 너무나 많이 사람이 꽉 차서 몸이 시체 접촉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경우냐면 의도적으로 팔꿈치 같은 걸로 상대방의 어떤 가슴 부위라든지 특정 부위를 일부러 문지른다든지 이러면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죠. 일단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 안에 있다든지 CCTV라든지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둘만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그 상황이 정확하게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내라든지 차 안이라든지, 주차장 내면 CCTV가 있을 수 있고 차 아니면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걸 확보를 해서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면 이건 완벽하게 추행죄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생각했을 때 방어하는 입장에서 그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상황이 추행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상대방의 동의가 확실히 있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피의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사관일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변호인으로서도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객관적 증거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도 그런 걸 많이 궁금해 하세요. 과연 경찰 출신 변호사는 뭐가 다른가? 저희는 실제로 최근에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시는 분이 저희 의뢰인을 찾아오셨는데 바로 상담이 끝나자마자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현장에 찾아가서 CCTV가 혹시 보존이 돼 있는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뭐가 더 있을지, 그리고 그 증거 자료들이 어떻게 수사에 쓰이는지,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수사관의 심리를 저희는 다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수사관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그 피해자의 진술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증거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는 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희는 발로 뛰는 변호사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하고, 유리한 증거면 그 부분을 충분히 주장을 해서 혐의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죠. 일단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기관으로서 공문을 보내면 협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변호사면 내 의뢰인을 위해서 어떻게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일단은 의뢰인, 피의자 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이라면 얼마든지 이제 제출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을 거고,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내 개인, 그 피의자 입장에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개인 정보거든요. 내가 촬영된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위임장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함께 방문해서 요청을 드리면 그 부분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강제추행에 대해서 기준들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스킨십이 개방된 사회라고 보이지만 개인주의가 심해지다 보니까 나의 몸에 누군가가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팔을 누가 만진다고 해서 이걸 추행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행에 대해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그 행동들은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스킨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상대방에게 동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낄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신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빨리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사실상의 고의가 있었다, 내가 생각해도 판단이 된다 라고 한다면 빠르게 합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합의도 상대방, 피해자가 고소를 한 입장에서 내가 나서서 미안하다, 내가 합의를 하고 싶다 라고 접촉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합의를 하는 방법도 본인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제일 좋은 건 변호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억울하다, 나는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 하루라도 아니면 1시간이라도 빨리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그 시간에도 계속 휘발되고 있거든요.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적 증거,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빨리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접촉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충분히 내가 무죄가 밝혀질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증거들이 휘발되기 전에 빨리 확보하고 법적 관점, 이게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들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지 변호사에게 빨리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핸드폰 카톡 기록이라든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은 개인적으로 먼저 한번 증거 수집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수사기관의 마음을 얼마만큼 알고 이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억울한 일로 내가 고소를 당했다든지 신고를 당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성을 다 발휘를 해서 그 사건을 제 일처럼 방어해 드리겠습니다.